반갑습니다.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오늘 실적 숫자만 보면 계좌도 같이 올라줘야 맞는 날이었는데요. 막상 주가를 보고 있으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으셨을 겁니다. 매출도 분기 사상 최대고요. 영업이익도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주가는 오히려 10%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기다리며 마음 졸였던 분들은 숫자를 확인하고도 마음을 놓지 못하셨을 거예요. 현재 시간 오전 11시 2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한국거래소 기준 138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약 10% 넘게 빠진 가격입니다. 오늘 156만 7천 원으로 출발한 뒤 장 초반에는 161만 9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4% 넘게 상승했던 건데요. 그런데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고 지금은 137만 원에서 138만 원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아침 고점에서 지금 가격까지 약 24만 원이 빠진 겁니다. 실적 발표 직후 들어왔던 매수세보다 올라온 가격을 이용해 빠져나가려는 물량이 훨씬 강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락률보다 이 급격한 방향 전환을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코스피도 오전 11시 24분 기준 5,68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장중에는 5,630선까지 밀렸고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 SK하이닉스 하나의 실적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장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했습니다. 현재까지 서킷 브레이커는 발동하지 않았지만 시장의 매도 속도가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작동할 정도로 빨랐다는 뜻입니다. 이런 날은 종목 하나의 실적보다 시장 전체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회사 실적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AI 메모리 수요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기록적인 숫자에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요?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9조 3,187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60조 5,426억 원이고요. 영업이익률은 76%를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회사의 분기 기록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5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1%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전에 시장이 기대했던 매출은 약 84조 원, 영업이익은 약 64조 원이었습니다. 이번 실적은 회사가 세웠던 기록은 넘어섰지만 시장이 미리 높여놓은 눈높이까지 넘지는 못했습니다.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에요. 모두가 더 강한 숫자를 기다리고 있던 가격에서 예상보다 부족한 부분이 확인된 겁니다. 순이익은 93조 9,226억 원을 기록했고요. 에비타는 64조 5,63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56% 증가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88조 원, 순현금은 약 69조 4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훨씬 크게 나온 이유는 세부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보고요. 이번 분기에 반영된 영업 외이익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순이익 숫자 전체를 다음 분기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업의 흐름은 여전히 강합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HBM뿐 아니라 AI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도 전분기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핵심 고객을 포함한 약 10곳과 장기 공급 계약 협상을 마쳤고요. 추가 고객과도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콜 설명을 보면 계약 기간은 통상 5년이고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제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 계약이 늘어난다는 건 앞으로 팔물량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5년 계약을 맺었다고 5년 동안 같은 가격과 같은 이익률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공급량과 제품 두성이 달라지고 메모리 가격이 바뀌면 계약 안에서도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산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서 회사는 이미 확보한 중장기 계약과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물량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막연하게 시장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공장을 늘리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공급 과잉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일부 범용 D램 주문은 고객 일정에 따라 뒤로 밀렸고요. 하반기에는 이 물량이 반영되면서 출하 증가세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미뤄진 주문이 하반기로 이동한 것인지 새로운 수요까지 더해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HBM4는 올해 2분기부터 양산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요구한 속도와 전력 효율,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고요. 양산 수율도 높아지면서 하반기부터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확인할 건 단순히 출하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율이 올라가면서 원가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생산량을 늘릴
밀릴 때 제품 가격과 영업이익률을 함께 지킬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물량만 늘고 수익성이 낮아진다면 시장의 평가는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HBM4E는 상반기에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샘플 공급을 마쳤고요. 2027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샘플을 보냈다는 것과 고객 인증을 마치고 대규모 양산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발열을 약 30% 낮추는 자체 IHBM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방향은 분명 좋습니다. 다만 HBM4E와 IHBM은 오늘 당장 발생하는 이익보다 다음 세대 제품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랜드에서는 321단 제품이 이미 생산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국내 랜드 생산 능력의 약 절반을 321단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M15X 양산 일정도 앞당기고 용인 팹과 패키징 시설에 대한 투자도 이어갑니다.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현재 수요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앞으로 공급이 실제 수요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회사가 고객 수요와 투자 효율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오늘 실적을 통해 AI 메모리 수요가 갑자기 꺾였다는 걱정은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신 시장의 질문은 이제 수요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수요를 얼마나 높은 가격과 이익률로 가져오고 그 상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로 바뀌었습니다. 주가가 밀린 첫 번째 이유도 바로 높아진 기대입니다. 영업이익 60조 원은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은 이미 64조 원 안팎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예상보다 더 좋은 숫자를 내놓지는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주가가 실적을 먼저 반영해 왔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1년 동안 몇 배가 올랐고요.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 고대역폭 메모리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실적이 나쁜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높은 가격에서 기다린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큼 새로운 내용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기대만큼 강한 내용이 부족하면 실적을 기다렸던 자금이 발표와 동시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전체의 급락입니다. 코스피가 6% 가까이 밀리고 삼성전자와 장비주, 후공정주까지 함께 떨어지는 장에서는 SK하이닉스만 실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오늘 하락을 전부 회사의 문제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도체 안에서 돈이 다시 퍼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만 잠깐 반등하고 삼성전자와 장비주, 패키징과 기판주가 계속 밀린다면 개별 종목의 기술적 반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전반이 함께 저점을 높여야 업황을 다시 사는 돈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남은 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현재로서는 오전에 나온 매물을 단번에 모두 되돌리는 강한 반등보다 오늘 저점을 확인하면서 실적 발표를 기다렸던 물량을 소화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가격은 137만 7천 원에서 138만 원 사이입니다. 오늘 확인된 저점인데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고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는다면 급한 매도세는 조금씩 진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가격까지 무너진다면 아직 매도 물량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싸다는 이유만으로 바닥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시장이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140만 원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가격입니다. 주가가 140만 원을 회복한 뒤 다시 밀리더라도 이 가격 위에서 버틴다면 오전 저점에서 들어온 매수세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넘어가는 것보다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미 있는 회복 가격은 150만 원입니다. 오늘 하락폭을 줄이려면 적어도 이 가격까지는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150만 원 아래에서 반등이 계속 막히면 아직은 매수보다 위에서 기다리는 매물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전일 종가인 155만 원과 오늘 시가인 156만 7천 원입니다. 이 구간을 되찾아야 실적 발표 뒤 빠져나갔던 단기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종가가 이 아래에 있다면 실적 매물을 모두 소화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161만 9천 원은 오늘 오전 고점입니다. 이 가격은 지금 당장 따라가야 할 목표가 아니라 오늘 쏟아진 물량이 실제로 소화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돌파한 뒤 눌림에서도 지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강한 흐름이 나오려면 4가지 가운데 최소 3가지는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저점을 높여야 하고요.
150만 원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실린 반등이 나와야 하고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주도 함께 돌아서야 합니다. 저점은 지키지만 15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적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높아졌던 기대와 시장 급락으로 나온 물량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장면은 거래량을 동반해 오늘 저점을 다시 깨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코스피까지 5,600선 아래로 밀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추가 저점을 만든다면 오후에도 매도 압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등을 예상해 남은 현금을 한꺼번에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의 방향도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오면 새로운 매수세가 매물을 받아내는 것이고요. 거래량이 늘면서 내려가면 실적을 기다렸던 물량이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거래도 없이 잠깐 튀는 반등은 지속성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안중에 표시되는 외국계 창구 추정치도 확정된 외국인 수급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현재 외국계 창구에서는 매도 우위가 추정되고 있지만 이 수치는 시간 차이가 있는 거래원 자료입니다. 실제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최종 매매는 장이 끝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어제는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약 182만 주 순 매도했고요. 기관은 약 38만 주를 순 매수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기관이 계속 물량을 받아주는지를 종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후에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보다 오전 저점으로 다시 끌려가지 않는지가 먼저입니다. 140만 원 위에서 시간을 보내면 매도세가 조금씩 줄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등한 뒤 다시 오늘 저점 부근으로 내려오면 아직 매물 소화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종가가 저점 가까이에 놓이면 내일도 매물 부담을 안고 시작하게 됩니다.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마감하면 저점을 지켰지만 방향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요. 150만 원을 되찾는다면 내일 추가 회복을 확인할 여지가 생깁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성명이 발표되고 새벽 3시 30분부터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금리보다 발표 이후 미국 국채금리와 나스닥, 반도체주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장이 끝난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도 나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계속 늘리는지, 투자한 돈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고객들이 앞으로도 메모리를 더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과 컨퍼런스 콜도 예정돼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와 D램 출하 전망, 메모리 가격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설명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실적이 좋고 나쁘다는 비교보다 메모리 시장 전체에 어떤 설명을 내놓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수익이 크게 남아있는 장기 보유자라면 핵심 물량과 대응할 물량을 나눠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의 장기 성장을 믿는 것과 실적 발표 뒤 흔들리는 수익을 아무 기준 없이 바라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저점이 무너질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지킬지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높은 가격에서 매수해 손실이 큰 분들은 내 본전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시장은 내가 얼마에 샀는지 알지 못합니다. 본전 가격까지 한 번에 올라오기를 기다리기보다 150만 원과 전일 종가를 실제 매수세가 되찾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SK하이닉스 비중이 지나치게 크거나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분들은 전망보다 계좌 충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움직임이 큰 날에는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버틸 수 있는 비중인지가 먼저입니다. 새롭게 들어가려는 분들도 첫 양봉을 보고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점을 지키고 140만 원 위에서 버티는지 확인하고요. 150만 원을 회복한 뒤 눌림에서도 그 가격을 지키는지 보면서 대응을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보여준 건 실적과 주가가 따로 움직인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적은 좋고 나쁨만으로 끝나는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이 미리 기대한 수준과 현재 가격, 실제로 들어오는 매수세까지 함께 봐야 주가의 방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 이름은 돈 버는 타이밍입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종목을 모아놓거나 지금 당장 무엇을 사라고 찍어놓은 자료가 아닙니다. 기업이 어느 사업에서 실제 이익을 만들고 있는지, 시장은 그 실적을 어느 정도까지 미리 기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새로 발표된 숫자 가운데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것과 이번 분기에만 반영된 것을 나누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과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왜 다를 수 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라면 매출 한 줄만 보는 게 아닙니다. HBM 출하와 가격, 수율과 장기 계약, 설비 투자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 순서를 확인하고요.
좋은 뉴스가 나온 뒤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 때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적이 좋다는 뉴스를 보고 들어갔는데 발표 당일 주가가 빠져 당황했던 분들,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도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지 몰라 바라만 보다가 다시 팔기 어려워졌던 분들, 회사는 믿지만 어느 가격에서 기다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살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내가 주식 초보자라서도 아니고요, 남들보다 정보를 늦게 봐서도 아닙니다. 회사가 잘한 것과 시장이 기대했던 것, 그리고 실제 매수세가 붙은 순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통해 판단 기준을 잡은 뒤에는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달라지는 돈의 방향을 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자금이 장비와 후공정, 기판과 전력 인프라로 퍼지는지, 아니면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 전체에서 빠져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해뒀습니다. 오늘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하는 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했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매도가 멈춘 뒤 실제 현물 매수가 들어오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까지 남는지, 내 종목이 시장보다 먼저 돌아서는지를 빠르게 구분해야 합니다. 움직임이 끝난 뒤 이유를 찾지 마시고 변화가 시작될 때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한 뒤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을 마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왜 내 계좌는 밀렸는지 뒤늦게 이유만 찾는 것으로 이번 대응을 끝내지 마세요. 다음 뉴스와 실적이 나오기 전에 내가 확인할 숫자와 지켜야 할 가격부터 정해두고요. 회사의 변화보다 먼저 움직이는 시장의 돈까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지막으로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SK하이닉스는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아진 시장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둘째, 오늘은 137만원에서 138만원 부근의 저점 방어와 140만원 안착, 150만원 회복 여부를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셋째, 내일은 미국 금리와 반도체주 흐름, 빅테크 실적과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까지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서둘러 안심하지도 마시고요. 주가가 빠진다는 이유로 회사의 모든 변화가 끝났다고 단정하지도 마세요. 오늘은 좋은 회사인지를 다시 판단하는 날이 아니라 좋은 실적을 시장이 어느 가격부터 다시 사주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